자, 얘들아 만나서 반가워. 선생님은 AP Psychology 케이트 선생님이라고 해. 일단은 오늘은요, 제가 MCQ에 관련된 인트로를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자, Multiple Choice Question에 대해서 선생님은 유닛 테스트랑 그리고 파이널 테스트를 통합해서 볼 거야. 자, 그래서 지금 너네가 보고 있는 이 그래프를 잘 이해해 봤으면 좋겠어. 선생님은 파이널 테스트라고 해서 파이널 테스트 따로, 유닛 테스트 따로, 개념 따로라기보다는 서로가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AP 사이콜로지 개념 정리를 했잖아. 자, 개념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파이널 테스트로 가는 게 아니라 유닛 테스트로 넘어갑니다. 왜냐면 사이콜로지는 되게 데피니션도 많고 우리가 외워야 할 이런 어떤 익스페리먼트라던가 사이콜로지스트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바로 파이널 테스트로 가면요. 파이널 테스트는 사실은 유닛 1, 2, 3, 4, 5 이게 나열되어 있는 게 순차적으로 나열되어 있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유닛별로 그 각 챕터에서 중요한 키 포인트와 키 컨셉을 다루는 퀘션들을 먼저 연습을 할 거다. 그리고 나면요. 이 유닛 테스트에서 키 컨셉과 키 데피니션 이런 거를 배우면서 또 한 번 선생님이 개념 정리를 커버를 해줘. 각 선택지마다, 각 퀘션마다. 자, 그리고 나면 이게 끝나면 세 번째로 갑니다. 파이널 테스트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파이널 테스트는요. 유닛 1부터 차례대로 순서대로 문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randomly chapter 5에 관련된 게 첫 번째 퀘션에 나올 수가 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각 퀘션에서 요구하고자 하는 그 유닛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유닛에 해당하는 키 컨셉이 뭔지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키 데피니션이 뭔지 그렇게 해서 답이 되는 이유와 되지 않는 이유를 다 키 컨셉을 개념 정리랑 같이 또 한 번 이제 훑게 될 거예요. 그래서 1, 2, 3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야. 그럼 너네들은 개념 정리를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연달아서 계속 키 컨티뉴 개념을 정리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멀티플 초이스 퀘션의 강의 특징은요. 첫 번째입니다. 개념 속의 키 컨셉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키 컨셉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문제를 고르는, 선택지를 고르는 게 굉장히 쉬워지거나 어려워지거나 한단 말이지. 자, 키 컨셉을 파악을 하려면 그 키 컨셉의 데피니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개념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어. 키 컨셉을 통해서요. 그 다음 question에 apply 해가지고 그 definition이 이 question의 explanation하고 뭐가 일치가 되고 대입이 되는 건지 apply해서 해석을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답이 되는 것만 찾지 않아요. 답이 되는 이유와 답이 되지 않는 이유를요. 철저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유닛 테스트나 파이널 테스트가 진행이 된다는 점. 자, 그리고 선생님의 멀티플 초이스 퀘션을 들으려면 너네들 또한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다. 첫 번째, 반드시 혼자서 먼저 풀어봐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풀 수 있는 어떠한 지금 환경이 안 돼서 인강을 딱 들으면서 동시에 푼다? 안 돼요. 그러면은 전혀 이펙티브하지 않아요. 그럴 땐 먼저 풀어본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풀다가요. confusing하는 어떤 키 데피니션이라든가 컨셉이 있어. 그러면요. 스탑하세요. 스탑하시고 그거에 대한 유닛이 어딘지 돌아가서 키 컨셉부터 다시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대충 풀고 이렇게 해서 얼추 맞췄네 라고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또 틀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꼭 다시 복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틀린 문제들 있죠. 자신이 틀린 문제의 유닛에 관련된 키 컨셉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definition 그리고 너네들이 선택지에서 봤을 때 처음 봤던 키 컨셉이 나올 수도 있어. 그 키 컨셉이 무엇인지도 따로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오답 노트 내가 봤을 때는 제일 좋은 점은 인덱스 카드를 좀 많이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앞에는 그냥 키 컨셉 써놓고 뒤에는 definition을 써놓고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면 좋다. Number 4, 각 문제에 해당하는 유닛 주제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헷갈릴 수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정신적인 어떠한 mental disorder에 관련된 퀘션이에요. 어떤 social psychological한 어떠한 현상이랑 같이 통합되게 보이는데 사실상 mental disorder에 관련된 문제야. 그럴 경우에는 너네들이 유닛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선택지를 볼 때도 혼동이 안 생기겠지. 그다음에 파이널 테스트에서 조금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이 부분은 유닛 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거. 유닛 테스트는 당연히 그 유닛에 대한 거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꼭 파악하셔야 합니다. 출제자가요, 테스터가 왜 이러한 문제를 냈을까?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선택지를 왜 골라야 하느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출제자의 객관적인 시선의 관점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너네들의 어떠한 퍼스널한 퍼스펙티브가 들어가 버리면 문제도 꼬일 뿐더러 선택지에서도 되게 헤매게 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선생님의 MCQ 강의의 특징과 너네들이 이런 MCQ 수업을 들으면서 효과적인 수강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MCQ 인트로를 마치겠습니다. 자, 얘들아, 이번 시간에는 우리 MCQ, 유닛 테스트별로 멀티플 초이스 퀘션 한번 풀어볼 거야. 근데 잠시 너네가 이 멀티플 초이스 퀘션을 풀기 전에 개념을 제대로 확인하고 있었는지, 머릿속에 딱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유닛 우리 그 스태티스틱에 관련해서 배웠잖아. 그래서 그것부터 유닛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퀘션입니다. Which of the following is an example of a strong negative correlation? 이라고 되어 있어. 자, 퀘션에서의 키 컨셉은 뭐야? strong negative correlation이지. 자, negative correlation이라는 거는 뭐였었어? 한쪽이 한 variable이 올라가면 다른 variable은 내려가는 거야. 자, 그러면 A, B, C, D 중에요. A 같은 경우는 사실 하나의 variable이 increase 할 때 다른 하나의 variable도 increase 하게 되는 거야. Both of them. 그치? 얘는 둘 다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맞지가 않죠. B. 선생님이 이렇게 되게 무방비 상태로 막 아무렇게나 점이 찍혀 있는 경우는 뭐라고 했어?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거야. 두 가지의 variable 사이에. 그래서 no relationship이야. 그치? 세 번째, 하나의 variable이 올라가는데요. 다른 하나의 variable은 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얘가 strong negative correlation이랑 좀 비슷하네요. 자, D. D는요, A랑 비슷한 방향으로 갑니다. 하나의 variable이 increase 하면서 다른 하나도 increase 하는데 A와 D의 차이점은요, 어떻냐? 점이 A 같은 경우는 되게 간결하게 일렬로 쫙 되어 있어. 명확하게 선이 보입니다. 근데 D 같은 경우는 되게 뭔가 두껍게 흐리멍텅하게 되어 있단 말이지. 사실 얘는요, A에 비해서 조금 더 weaker한 부분의 positive correlation인 거야. 얘가 좀 더 strong positive correlation인 거고. 어찌됐건 우리는 지금 positive를 찾는 게 아니라 strong negative correlation을 찾는 거니까 몇 번이겠니? C겠지. 자, 2번 갑니다. Which of the following is a valid conclusion that the researcher could have drawn from the data? 자, 여기서 중요한 거 valid conclusion, 타당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 누가, 연구자가 어떤 데이터로부터 내린 결론이 타당한 건 뭐냐? 이거인 거야. 자, A부터 볼게요. The measurement from the new test is likely to be better than the measurement from the original test. 새로운 시험의 측정 결과가요. 기존 시험의 측정 결과보다 더 나아요. 이건 너무 주관적이지 않나? 사실은 시험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떠해야 돼? 되게 valid하고 reliable 해야 된단 말이지. 근데 어떤 것이 더 낫다, 측정하는 게 좀 어떤 게 낫다라고 하기에는요, 공평성에서는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타당한 결론이 될 수 없다라는 점. B 볼게요. The new test produces scores that are generally unrelated to those produced by the original test. 자, 새로운 테스트의 점수를 봤을 때 새로운 테스트는요, 점수가요, 기존의 테스트의 점수와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관련이 없는 점수를 생성합니다. 라고 했어. 사실 그렇지. 우리가 예시를 들어서 뭐 SAT 테스트라고 쳐보자. 자, SAT 테스트가 11월 달에 보는 게요, 만약에
10월 달에 봤던 SAT 테스트와 점수가 연관 있게 만들어 버린다면요. 어떠한 분별력이라던가 판별력이 없단 말이지. 연결돼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험을 봤을 때 10월 달엔 되게 잘 봤는데 11월 땐 되게 못 봤어. 점수와 관련 없이 만드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야. 자, 얘는 그래도 타당한 결론에 좀 많이 가깝네요. 근데 우리 아직 C하고 D를 안 봤으니까 계속 봐야겠지. C. The new test is likely to be biased in favor of disadvantaged groups. 새로운 시험은요, 어떠한 disadvantaged group, 사회 약자 집단에게 유리하게 편향될 가능성을 높게 만든대요. 그거는 아니지. 우리는 뭘 했어? 모든 사람들이 되게 전체적으로 대표할 수 있게끔 공평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 근데 사회 약자 집단에게만 유리하게 한다? 이거는 틀린 거고. D. Intelligence is too abstract a concept to measure accurately. 자, 지능은요, 너무 추상적이어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습니다. 지능은 측정할 수가 없대, 얘들아. 자, 근데 우리 지능 검사 해보지 않니? 지능 검사가 왜 있겠니?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 2번에 해당해서 valid conclusion에 가까운 답은 몇 번이다? B번이다. 자, 3번 갑니다. 좀 길어요. Research participants a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three groups. One group listens to a list of words. Another group reads a list of words printed on paper. And the remaining group hears and reads the word. The researcher then tests the participants' memories to see how many words the members of each group can recall. The modality in which the words are presented in is which type of a variable? 자, 우리 읽었을 때 일단 첫 번째, research participants는요, randomly assigned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룹이 몇 개로 나뉘어져? 총 3가지 그룹 집단으로 나뉘어지는데 각 집단마다 행하는 variable, 우리가 지금 printed on the paper, auditory, visual, 혹은 auditory와 visual을 이용해서 어떠한 variable을 이용해서 참가자들, participants한테 실험을 하는 부분, 우리 independent variable하고 dependent variable 둘 다 나와 있네. 어찌됐건 experimental methodology에 관련된 실험이지. 자, 그러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the modality in which the words are presented, auditory, visual, or both, 이게 which type of variable이냐, 이게 dependent variable이냐, independent variable이냐, 이 차이인 거야. 자, independent variable은 뭐야? 실험에서 어떻게 연구자가 조작하는 variable인 거야. 통제하면서 조작하는 거야. control하는 variable인 거야. 그로 인해서 나오는 결과값이 dependent인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지금 3가지 집단에다가 해놓은 이 실험에서 조작하는 변수들은 뭐야? auditory, visual, both니까 그게 몇 번이겠어? C인 거지. 자, A confounding. confounding은요 뭐예요? 선생님이 다른 말로 뭐라 했어? 개념 다룰 때 third variable이라고 했어. 어떠한 independent와 dependent variable의 그런 관계 그 외적으로 요인을 끼치는 게 confounding이야. 자, 그리고 E extraneous, 얘도요 어찌 보면은 confounding이랑 비슷한데요. extraneous랑 confounding이랑 조금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confounding은요, 이 외부 요인이 dependent variable하고 independent variable 둘 다 영향을 주는 거야. 근데 extraneous는요, 어디에만 영향을 주느냐? independent에다가만 영향을 dependent variable에다가만 영향을 준단 말이지. 하나의 요인에만 영향을 줘요. 근데 그 하나의 영향이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참가자들이 그날 기분이 너무 안 좋아. 혹은 그날 너무 추워. 실험실의 온도, 혹은 바깥에서 갑자기 공사를 하느라고 소음이 일어나서 실험을 제대로 진행을 못하는 거야. 그냥 그런 부분이 바로 extraneous에 해당하는 variable이라는 거지. dependent variable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 자, 그래서 3번의 답은요, 결과적으로 C, independent입니다. 4번. It is important for researchers to use a precise operational definitions when. 자, 여기서의 키 컨셉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키 포인트는 operational definition이다. 자, 선생님 개념 시간에 얘기했어요. operational definition은 뭐라고 했어? 어떠한 우리가 실험을 할 때요, 어떤 definition, 키 컨셉이라던가 혹은 variable 사이에서의 어떤 조건, 기준점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둔다고 했어. 그로 인해서 왜 그러한 operation definition, 어떠한 standard norm이 필요하다고 했을까?
당연히 우리가 그 실험을요, 다른 연구자들이 그 실험을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을 때요, 정확한 조건, 명확한 조건의 아래에 있어서 그 실험을 다시 재현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동일한 조건 아래에서 그 부분 때문에 operation definition이 필요하다고 했었던 거야. 자, 그러면 A부터 볼게. They want to ensure that conditions are assigned randomly. 관련이 없어요. operational definition하고. B. They want to be able to replicate the experiments. 선생님 방금 얘기했죠. 다른 연구자들이요. 그 실험을요. 동일한 조건에서 다시 재실현하기 위한 부분에 필요한 조건이 바로 operation definition일까? 정답은 B겠네요. C. They want to organize the hypothesis appropriately. No, 관련이 없어요. D. They are conducting experimental research but not correlational research. 자, 중요한 거 operational definition은요. experimental research 뿐만이 아니라 correlational research에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다. D도. 그래서 결국에는 4번 operation definition이 뭐냐? B에 가까운 내용이 맞죠. 자, 5번 가겠습니다. Dr. Lee is interested in the effect of lighting on people's ability to concentrate. Dr. Lee studies this by manipulating the amount of lighting while 자, 이번 시간에는 유닛 1 MCQ, 유닛 테스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닛 1은 Biological Basis of Behavior에 관련된 거였지. 자, 바로 첫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1번. Which of the following conditions most often results from having an extra copy of chromosomes 21? 자, DNA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chromosome 21에요. 추가적인 extra copy가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 무엇이냐라는 건데, 자, A. Tourette's disorder. 자, 우리 흔히 얘기하는 뚜렛 증후군이야. 그러니까 내가 의식해서 한다기보다는 몸에서 반응을 하는데요. 좀 약간 틱장애, 틱 증상이 일어나는 부분이 바로 Tourette's disorder입니다. 자, 이거는요. DNA와는 상관이 없어요. 자, 두 번째, Autism Spectrum Disorder,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후천적인 요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스페시피컬리하게 Chromosome 21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C, Parkinson's disease. 자, 파킨슨 질병 같은 경우는 무조건 뭐만 기억해라? Lack of dopamine. 도파민의 손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이 바로 Parkinson's disease다. 자, 그럼 나머지 뭐가 남았어? 다운 신드롬. 다운 증후군이에요. 원래 우리가 평상시 이제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크로모솜 21은요, 2개의 염색체만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데 엑스트라 커피 3개가 됨으로써 다운 증후군의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정답은 D다. Okay, number 2. Which of the following brain structures is most associated with the emotion of a fear? 자, emotion of a fear, emotion과 관련되어 있는 담당하는 구역은 어딥니까? 자, 일단 A, cerebral cortex입니다. 자, 우리가 cerebral cortex라고 하면은 알아야 될 점이 뭐야? 4개의 lobes가 있는 거야. 그치? parietal lobe, temporal lobe, 그다음 frontal lobe, occipital lobe. 그 부분이 cerebral cortex인 거고, amygdala가 바로 뭐겠니? 이모션과 관련되어 있어 특히 fear, 두려움과 관련되어 있는 담당 영역입니다. 자, cerebellum은 habitual muscle movement, 움직임에 관련된 거랑 연관짓고, medulla 같은 경우는 어떠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이 있잖아. 뭐 breathing 혹은 뭐 heart rate 이러한 부분이 medulla입니다. 그래서 number 2의 answer는 B, amygdala입니다. 자, number 3. George was involved in an accident and experienced a head trauma. Although his eyes were functioning normally, he was unable to see. Which area of the brain was most likely affected by the accident? 자, 여기 문제에서 중요한 점은 뭡니까? 자, 조지가요, accident나 이제 experiment가 있었어. 뭐가? 어디에? head trauma에. 근데 이 사람이 눈을 보는 시각은요, 정상적이래. 근데 functioning은 정상적인데 was unable to see, 볼 수는 없다라는 얘기인 거야. 어찌됐건 눈에 관련된 기능을 하는 담당 기관은 어디입니까? B, the occipital lobe이겠지. 시각 정보를 처리하죠. 자, A, the parietal lobe는 무엇을 정보를 처리합니까?
sensory information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C, hippocampus는 기억에 관련된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D, Wernicke's area. 자, 우리가 이제 뇌를 공부하면서 알았던 거 Wernicke's area랑 Broca's area가 있어. 이거 두 개 좀 헷갈리면 안 돼요. Wernicke's area 같은 경우는요, 올바른 문장은 형성하지만 자기가 얘기하는 거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굉장히 뭐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을 두서없이 합니다. 그게 Wernicke's area, language understanding이랑 관련이 있어요. 자, 그럼 반대로 Wernicke's area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Broca's area는 뭐야? Broca's area는요, 올바른 문장을 얘기하지 못해요. 문법적이고 어법적인 거를 맞춰서 얘기하지 못해. 그냥 두서없이 단어를 얘기하는데 그 단어가요, 결국에는 맞춰보면 이 사람이 뭘 얘기하는지 의미는 있어. 그 부분에 의한 차이점입니다. 어찌됐건 3번은요. 눈, 시각, 정보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love는 B, the occipital lobe이다. 자, number 4. After sustaining a traumatic injury, Ross is having difficulty comprehending the meaning of words. Which of the following parts of his brain has most likely been damaged? 자, 여기서 봤을 때 comprehending the meaning of words라는 부분이 키 포인트다. 자,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area, Wernicke's area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겠지. comprehending the meaning of the words, 의미 있는 해석을 할 수는 없어요. 되게 이해하기 모호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motor cortex는 당연히 움직임에 관련된 거고, C, suprachiasmatic nucleus는 뭐냐? 뉴런 세포인데요. 어떤 슬립 패턴이나 바이올로지컬 리듬과 관련되어 있는 뉴클레우스입니다. D, somatosensory cortex는 뭐 신체 촉각, 온도 이런 것들, 그치? somatic sensory이고, 그래서 number 4의 정답은 B, Wernicke's area이다. 자, number 5. The psychological experience of a pitch is related to the sound waves. 자, 우리 이제 피치 부분, 그 다음에 sound wave 부분. 자, 피치 하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A, frequency입니다. 자, high frequency일 경우에는 high pitch인 거고, low frequency일 경우에는 low pitch이다. 그래서 피치와 관련되어 있는 용어는요, frequency예요. 선생님, 그러면 B, amplitude는 뭐와 관련 있나요? amplitude는 강도예요, 세기. 그 다음에 number C, complexity는요, quality입니다. 음색의 질 같은 부분, 되게 깔끔하냐, 지저분하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 D, timbre, timbre는 음색이라고 하지. 뭔가 우리가 되게 소리가 맑다, 소리가 되게 둔탁하다, 소리가 되게 청아하다, 혹은 허스키하다 이런 부분이 D, timbre라는 거야. 어찌됐건 5번에 관련된 피치는요, 정답 B, A, frequency입니다. 6번. Which of the following regions of the body has the largest area of sensory cortex devoted to it? 자, sensory cortex에 담당하는 영역 기관이요. 제일 넓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했어. 자, A, B, C, D 중에요. 생각보다 이게 다리가 좀 더 길기 때문에 다리가 많이 차지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 근데 우리 그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드름이 났는데 몸에 여드름이 나는 거랑 얼굴에 여드름이 났을 때 만약 여드름은 짤 때는 어때? 핀플을 짤 때? 얼굴이 더 아파. 왜? 얼굴에는요 굉장히 미세한 감각세포들은 많이 밀집되어 있어.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cortex, sensory cortex의 largest area를 차지하는 부분은 바로 face입니다. 그래서 입술 같은 부분이 제일 특히 민감하고 코랑 입술이 제일 민감해요. 그래서 그 주변에 핀플 나면 굉장히 아프잖아. 그 부분입니다. 자, number 7. The network of structures involved in emotion, motivation, and memory is the 뭐냐? 자, emotion, motivation, and memory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담당 기관은 어딥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당연히 뭐겠니, 얘들아? 림빅 시스템이지. 자, 림빅 시스템은요. 어떤 거, emotion, motivation, and memory 부분 중에 그래도 특히 emotion하고 motivation이 조금 더 많지. 그 부분을 담당을 하고 pons는 뭐야? 뭐 수면이라던가 각성 조절, 호흡 조절 이런 거에 관련된 거고 corpus callosum, C,
corpus callosum 선생님이 개념 강의 시간에 짚었던 용어 중에 하나야. 자, 우리의 뇌는 헤미스피어리 두 개가 있다. left hemisphere, right hemisphere. 근데 이게 separate 되어 있지는 않아. 왜? 중간에요. 신경 섬유 다발인 이 corpus callosum이 어떤 중간다리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둘이 이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 부분이 바로 corpus callosum인 거고 뒤 occipital lobe 시각 정보 처리하는 부분이죠. visual sensory. 자, 그렇기 때문에 number 7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바로 A, limbic system입니다. 자, number 8 보겠습니다. After spending hours in her kitchen preparing dinner, Rebecca no longer noticed the strong smell of a garlic until her guests arrived and mentioned the smell. Her failure to notice the smell of a garlic illustrates. 자, 요 부분 우리도 이제 뭐 부엌에서 음식을 요리를 할 때도 너네들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자, 처음에는요, 이렇게 마늘로 가지고 요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늘을 자르면 마늘 냄새가 확 와. 우리가 자극을 받아. 근데요, 몇 시간 뒤에 보면은 그 마늘 냄새에 있어서 굉장히 무감각해진단 말이지. 사람이 둔감해진단 말이야. 자, 그 부분에 있어서 그와 관련된 용어는 무엇입니까? 라는 거를 물어보는 거다. A. anosmia. 자, anosmia는요, 이 스멜 관련해서요, 아예 잃어버린 거야. 후각상실증인 거야. 아예 맡지도 못해. 뭔가 지금 8번에 관련된 문제는요. 처음에는 냄새를 지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둔해지는. 자, 얘들아 오늘은 유닛 2 cognition에 관련된 multiple choice question을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부분입니다. 자, number 1 보겠습니다. Jenny is successful with word games that require her to create words out of a series of letters. Which of the following combinations most likely contributes to her success? 자,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뭐예요? 일단은 letters 가지고 creating a words를 하고 있네요. 언어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쵸? word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근데 두 번째 키포인트는요. series of letters를 가지고 기존에 있는 거 말고요. creating을 하는 거야.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새롭게 창의적으로 creating을 한다라는 거지. 이 두 가지 키포인트가 있는 거를 골라야 된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게 언어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언어에 관련된 거는 당연히 linguistic intelligence겠지. A하고 B 둘 다 linguistic intelligence네요. 자, C하고 D Special Intelligence는요, 공간지능이야. 공간인식을 하는 그 공간지능. 사실 요거와는 상관이 없죠. 그럼 우리 C하고 D는 제껴야 되는 거고 A하고 B 중에 뭐가 답인지 한번 보자. A. Linguistic Intelligence and a Mental Set and B. Linguistic Intelligence and a Heuristic. 멘탈셋의 키 컨셉도 알아야 되고 휴리스틱이 무슨 뜻인지도 알아야 돼. 자, 이 두 개의 차이점은요. 멘탈셋은요, 뭐예요? 기존에 내가 한번 성공해봤던 방법이나 전략을 그게 또 다른 방식에서도 다 성공할 거야 라는 것을 믿고 그것만 고집해서 사용하는 방식인 거야. 그런 부분이 멘탈 세트인 거고 휴리스틱은요. 여러 가지의 방안이 있습니다. 내가 빠르게 답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그 과정을요. 쉽게 수월하게 가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야. 그러면은 여기서는 1번에 관련된 건 당연히 뭐겠니? B, 그치? 휴리스틱에 관련된 키포인트와 그리고 linguistic intelligence에 관련 있는 키 컨셉이 있죠. 그래서 number 1 answer는 B입니다. Number 2, which of the following scenarios best exemplifies practical intelligence as suggested by Robert Sternberg's triarchic theory? 자, 우리 인텔리전스에 관련된 theory가 있었어. 그 중에 하나, 로버트 스턴버스 triarchic theory가 있었다. 자, 이 triarchic theory는 세 가지라고 했어. 선생님 그래서 개념 시간에 이 세모라는 그 이미지를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자, 얘가 담당하고 있는 인텔리전스 세 가지. 첫 번째 뭐다? practical, number 2, analytic, 세 번째 creative. 이 세 가지의 지능으로 나뉜다. 자, 그럼 practical한 거, 그 다음에 creative한 거, analytical한 거,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다른 건 필요 없고요. practical intelligence에 관련된 걸 찾아주세요 이거잖아. 그럼 우리가 A, B, C, D를 한 번씩 봐야겠지. 그러면 A부터 보면요. A child becomes an accomplished dancer. 얘는요. creative에 관련된 거예요. 그쵸? B. A student achieves a high scores on the math and language portion of the standardized exam. 요거는 analytic에 관련된 거고.
C. A club president devises a way to publicize important upcoming events. 얘는 바로 practical intelligence네요. practical intelligence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어떠한 상식이나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관련된 내용인 겁니다. 자, D. A student composes new song. 이거 creative에 관련된 intelligence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Number 2의 answer은 C이다. Okay, number 3. The type of intelligence that Howard Gardner describes as individuals' abilities to understand themselves and to be aware of their talents and limitations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워드 가르너에 관련된 인텔리전스 theory야. 자, 이 네 가지 중에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부분의 D는요, G는요, 스피어맨의 이론이잖아. 스피어맨 theory니까 얘는 제낄 수가 있어. A, B, C. 호워드 가르너는 멀티플 인텔리전스 다중지능 이론을 주장했던 사람이잖아. 근데 사실 다중지능 이론을 보면요. 요 각기 요소들이 다 있다. 다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야? Individuals' ability to understand themselves. 자기 자신에 대해서 understanding 할 수 있는 능력인 거야. 나의 내적 지능에 관련된 거, 나에 관련된 거. 그거는 몇 번이겠니? 당연히 intrapersonal이겠지. intrapersonal은요, 내적 지능, 나에 관련된 내용인 거야. interpersonal은요, 대인과의 관계에 관련된 지능인 거고, kinesthetic은 운동에 관련된 거. 그래서 number 3의 answer은 C, intrapersonal이다. 자, number 4. A psychologist develops a new assessment instrument for depression. She gives it to a sample of clients and then sometime later gives it to the same sample again. What aspects of the assessment is she evaluating? 자, 잘 보면요.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요. 테스트를요. 2번 반복합니다. 테스트하고 또 리테스트 합니다. 자, 이랬을 때 어떠한 aspects of assessment가 그녀가 evaluating 하고 있는 거냐라고 물어봤어. 자, 그러면 일단 A, B, C, D를 하나씩 봐야겠지. A, reliability는 뭐야? reliability는요. 내가 테스트를 하고 또다시 재테스트를 했을 때 결과가 일관성 있게 나오느냐가 바로 reliability고 validity는 뭐예요?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느냐 그게 validity고 C. standardization. 얘는 표준화야. 표준화의 목적은요. 다양한 연구 집단이 내는 그 점수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제공하는 게 standardization이고 D. sensitivity, 민감도랑 이거는 전혀 관계가 없죠. 자, 그럼 선생님 뭘 했어? 테스트를 한 번 하고 다시 한번 리테스트를 해서 결과가 일관적으로 나오느냐를 보는 거야. 즉, 4번에 해당하는 situation과 비슷하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겠어? A가 되겠네요. So number 5. While attending a concert, Anthony finds that he can clearly recognize the melody coming from the lead violin above all the other instruments playing in the orchestra, even though the other instruments may be louder. 자, Gaster, the psychologist, would explain Anthony's ability using the principle of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키포인트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게스터트 사이콜로지스트들이 얘기하는 주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얘는요, 바이올린, 즉 오케스트라 안에서 오케스트라는 뭐야? 여러 가지 악기가 조합을 이루어서 함께 연주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바이올린만 특출나게 소리를 전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 그렇게 좀 분리해서 듣는다라는 거야. 내가 바이올린만 듣고 싶어서 바이올린만 들리고 나머지도 소리가 큰데도 불구하고 내가 바이올린에 집중함으로써 나머지 소리들이 줄어드는 느낌의 현상인 거지. 자, 그럼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보겠습니다. A. Figure ground, B. Closure, C. Simplicity, D. Constancy. Figure ground는 뭐냐? 중심 요소를요, 배경으로부터 분리해서 보는 요소입니다.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BCD도 봐야겠지. Closure는요, 어떠한 불완전한 물체를요, 우리는 하나의 완전체로 보려고 하는 인식이 있다고 했어. 그 경향이 있다고 했어. 그거와 관련이 있습니까? 없죠. 자, C, simplicity. 얘는 뭐야? 그냥
단순하게 인식하려는 경향인 거야. 단순하게 인식하려는 건 아니지. 우리는 지금 뭐야? 오케스트라 안에서 바이올린만 소리를 따로 듣는 부분인 거잖아. 자, constance는 일정성에 관련된 겁니다. 요것도 상관이 없으니 당연히 몇 번이겠어? figure ground, 중심 요소를요. 배경에서 분리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number 5 answer is A. 자, number 6 보겠습니다. People who live in environments with buildings with square corners and right angles are more susceptible to the muller illusion than are people who live in environments without such angles and corners. The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between the two groups of people reveals that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뭐다? muller illusion이다. 자, muller illusion이라고 선생님이 개념 강의 시간에 얘기했을 때 얘가 주장하고자 하는 사람, 미안해, 얘라고 하는 것보다 심리학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였어? 우리가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어떤 문화권에서는 그 착시 현상에 대한 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서 그래서 선생님이 개념 강의 시간에 이미지 하나를 보여줬어. 되게 길게 보이는 선과 하나는 뭔가 되게 짧아 보이는 선인데 사실은 어떻다? 동일한 선이다. 동일한 선인데 내가 어떻게 지각하고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다. 즉 문화와 환경과 영향이 있다라는 내용이었어. 자, 그 키포인트를 머릿속에 담아 두고 보자면 A. A decrease in change blindness. 얘들아, blindness는 보이지 않는 거야. 보이지 않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Results from exposure to what Carpenter worked. A는 상관이 없습니다. B. A decrease in depth perception in illusions results from a regular exposure to a linear perspectives. 자, linear perspective에 대한 perception을 decrease 시키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하겠어? linear perspectives는 뭐와 관련된 거니? 자, 얘들아, 오늘은 Unit 4 Social Psychology and Personality에 관련된 Multiple Choice Question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Shala has a favorite book that she enjoys so much she has read it several times. This book is now assigned in her literature class, and students receive gift certificates for each chapter they read. As the class progresses through the book, Shella finds she enjoys it less. This illustrates. 자,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셜라가요, 애초에 뭐 책을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었는데 중간에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책을 한 챕터 끝날 때마다 기프트 서티피케이트를 준다고 했어. 근데 실제로 셜라는요, 인조이 하는 게요, it's less. 줄어들었다라는 얘기인 거야. 흥미가 줄어들었대. 요 부분은 바로 답이 over justification. over justification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내가 좋아하는 흥미로운 것들을 하고 있다가 보상이 주어졌을 때 오히려 그 흥미나 관심이 훅 하고 떨어지는 현상이 바로 over justification이다. 자, B, anchoring and adjustment는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주어지는 정보, 그 정보에 되게 fixed가 돼 있어서 나중에 adjust 가면서 조정해가는 부분이 cognitive bias에 관련된 거고, habituation은 이제 계속되는 자극을 통해서 반응이 줄어드는 현상이고, extinction은 학습된 반응이 감소되는 현상이고, 사라지는 현상이고, 그래서 number 1의 answer은 A over justification이다. 자, number 2, according to social psychologists, which of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makes two people least likely to develop a lasting romantic relationship? 자, 우리가 어떤 연인 관계에 있어서요, 조금 덜 develop 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좀 찾아야 되는 게 있어. A부터 한번 볼게요. Having very different personalities. B, being in 4 classes and 3 extracurricular clubs together. C, living on the same floor in a college dorm. And D, being highly attracted to each other. 자, 서로가 연인관계 발달될 수 있는 부분. B, C, D는 사실상 유사성도 있고 연관성도 있고 같이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그치 장소도 좀 겹치기도 하고 근데 A는 보면요 having very different personalities 성격이 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romantic relationship을 develop 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number 2의 answer는 A이다. Number 3,
Michael states that his friend Scott is Chip. Michael does not realize he himself is Chip. If Scott is not Chip, which of the following defense mechanism is Michael using? 자, 방어 기제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마이클은요, 일단은 지금 스캇과 지금 현상을 보면은 자기 자신의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나 특성을 다른 친구한테 전달하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가 마치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방어 기제인 거지. 그래서 우리 A부터 한번 볼게요. Regression. Regression 선생님이 개념 강의 시간에 뭐라고 했어?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요. 자기 자신이 어릴 적 했던 행동으로 다시 돌아가서 행동하는 경우. 자, displacement는 내가 스트레스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요. 안전한 대상한테 푸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화가 나. 그래서 집에 가서 화풀이를 동생한테 한다거나 엄마한테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displacement입니다. 자, identification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게 자신한테 받아들여가지고 자신이 막상 그 사람들하고 특성이 같다, 동일시하다라고 여기는 방어 기제인 거야. 프로젝션이 바로 선생님이 말했던 지금 마이클의 스테이션과 같은 현상인 건데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전가를 해서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전가를 해. 그래서 그 사람이 마치 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방어 기제를 하는 거야. 그래서 number 3의 answer는 D다. 자, number 4. Nick is smiling even though he does not feel happy. After a short time, he feels happier. The best explanation for Nick's change in mood is 자, 닉은요. 행복하진 않지만 행복한 척을 하는 부분이 있어.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진짜 행복해지는 거야. 그건 뭐겠어? facial feedback이겠지. 표정이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 거야. 그게 바로 facial feedback이고 A justification of effort는요. 노력의 정당화야. 내가 어떠한 것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을 해. 그 다음에 그 노력한 것이 되게 값어치고 있고 정당화하다라고 믿는 현상이 바로 justification of effort이다. 자, bottom-up processing은요, 우리가 sensory receptor에서 받는 information을 뇌로 전달하는 역할인 거고, selective encoding은 내가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정보만 골라서 머릿속에 저장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number 4의 answer는 B입니다. Number 5. Carl may have been reluctant to try therapy to change his fear because he believes that his efforts to change are ineffective. This would indicate that Carl has low. Okay. 자, 지금 칼은요, 현재의 키포인트는 보면은 테라피를 받고 싶어 하는데 용기가 없어. 무언가를 내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도를 해야 되고 잘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감이 있어야 되는데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 거야. 자, 그러면 그거에 맞는 키 컨셉이 뭔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지. 자, A. self-esteem. self-esteem은 자기의 그냥 전반적인 어떠한 감정적인 평가예요. self-regulation, 자신의 감정, 행동, 생각을 조절하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거. self-perception,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거. self-efficacy, 자, 이게 바로 지금 칼의 행동과 일치하는 답인데 self-efficacy는 말 그대로 이제 자신이 어떻게 해야 돼? 특정한 상황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잘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믿음감인 거야. 근데 그게 지금 low하다는 거지. 그래서 number 5 answer는 D다. 자, number 6 볼게요. Jorgus struggles with meeting new people. He is very shy and does not approach people at social events. Because of this, people assume he doesn't want to talk to them and they avoid him, which in turn reinforced Jorgus' anxiety about approaching people. Jorgus' situation illustrates which of the following principles? 자, 지금 졸가스의 현상에 대해서 situation을 보면요. 지금 졸가스가 자기의 내적 상태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행동이요. environment, 주변 사람들, 다른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 거야.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패턴이 그려지는 부분이 무엇이냐를 물어보는 거거든. 그럼 정답은 뭐겠어? B. reciprocal determinism이죠. 내적 상태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 행동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그 부분이고 locus of control A 같은 경우는요. 자신의 성공이나 실패가 내부에 있거나 외부 요인에 있다라고 탓하는 거고
자, C. Implicit personality theory. 이거는 자신의 어떤 특정한 성격 특성이요. 다른 특성과 연관시켜서 서로가 영향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 Learned helplessness. 이거는 반복되는 실패 경험으로 인해서 무기력감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우울감까지도 느끼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다시는 시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조르가스의 현상에 맞는 키포인트는 바로 reciprocal determinism입니다. B가 정답이에요. 자, number 7. The Barnum effect in psychological assessment refers to. 자, 그럼 Barnum effect가 무엇인지 키포인트로 알아둬야겠지. 자, Barnum effect는 뭐였어? 개념 강의 시간에도 커버를 했었어요. Barnum effect는 어떠한 되게 애매모호한 성격 묘사가 나한테 맞다고 받아들이는 경향인 거야. 자, 예시 for example은 뭐 타로, 운세 이런 거 볼 때 이거 내 말인 것 같아. 나랑 똑같아 라고 받아들이는 현상이 바로 Barnum effect다. 그럼 한번 볼게요. A. When there is insufficient statistical support to confirm a test reliability. test reliability랑 상관이 없죠. B. The tendency of individuals to accept vague personality description as accurate. 그렇네. 이거네. vague personality, 애매모호한 성격 묘사. 그 성격 묘사에 관련해서 자신한테 맞다고 받아들이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number 7의 정답은 B입니다. 자, number 8. Jack performed well on the most recent math test. When asked why he performed well, Jack said it was because of his high level of ability. Jerry performed poorly on the same test. When asked why, Jerry said that the test was unfair. These attitudes illustrate. 자, 지금 잭은요, 성공을 했을 때 자신의 능력 탓을 하고 있습니다. High level of ability. 내가 너무 잘해서, 내 능력이 높아서. 근데요, 제리는요, 실패했을 때요, 상황적인 요인을 탓합니다. The test was unfair. 되게 불공평했어. 라고 탓하고 있어. 자, 사람이 성공했을 때는 자신의 능력 탓이고 실패했을 때는 바깥, 상황적인 요인을 탓하는 부분을 뭐라고 하냐? self-serving biases라고 하죠. self-efficacy는 특정 상황에서 내가 목표를 달성하기. 자, 얘들아, 오늘 이제 파이널 MCQ 첫 번째 세트를 우리가 한번 풀어볼 거야. 그 중에서도 number 1에서 25 question까지 커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A job advertisement for a salesperson position stated that the company was looking for extroverted, conscientious, agreeable employees who are open to trying new things and who can manage their emotional reactions well. What personality theory does this job advertisement illustrate? 자,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뭐냐? 지금 extroverted, conscientious, agreeable 이라는 성격적인 어떤 성향의 특성 집합을 얘기를 했어. 그 집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personality theory 뭐와 관련 있겠어? 당연히 트레이 티오리랑 관련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number 1의 정답은 A이다. psychodynamic, psychoanalytic 이거는 다 무의식적인 내면의 갈등이나 과거의 경험 그런 부분을 다루는 거고 humanistic theories는 우리가 healthy human growth에 관련된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문제의 키포인트는 트레이 티오리랑 관련이 있다. So number 2, Warren has a bacterial infection that has affected the ability of the rods in his eyes to function correctly. This issue should have the greatest impact on which of the following? 자, bacterial infection이요. 이 친구의 어디? rods에 지금 감염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rods and cones를 배웠었어. 자, rods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담당 역할은 뭐야? 빛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빛이 약한 환경 속에서 작동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로즈인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빛이 약하고 어두운 곳에서 로즈 스위치가 ON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두우면 어떻게? 우리가 주변 시야에 굉장히 민감해지고 주변 시야를 확보하려고 한단 말이지. 자, 그럼 그거에 관련된 주변 시야 뭐겠어? peripheral vision이 되겠죠. number B. 자, visual clarity는 cone의 역할이고 color vision도 cone. 그다음에 shape constancy는 이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Number 3. Ethan believes in recycling. He often reads books about the benefits of recycling. However, he found himself skipping over a magazine article about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recycling. And this examples Ethan's demonstr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슨이 해당하는 지금 행동 자체를 보세요.
리사이클링에 관련돼서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만 딱 스키핑 해가지고 그 인포메이션만 셀렉트 하는 거야. 즉 이거와 관련된 데피니션은 뭐겠어? 당연히 휴리스틱은 이거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overconfidence는 자신감이 되게 높은 거고, mental set은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인 거고, 다음에 confirmation bias가 뭐야? 요거 이슨이 지금 하는 행동과 일치하는 부분이에요. 자신이 원래 믿고 있는 신념을 그 support하는 information만 select를 해. 근데 그거와 opposite된 information은 그냥 ignore 하는 거야. 무시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number 3는 D, confirmation bias다. Number 4. Joe is taking a new job on the night shift next week. His supervisors have informed him that he may have some problems with his level of alertness and his memories as he adjusts to his new overnight work schedule. Joe's supervisors are sharing with Joe their knowledge of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이트 시프트가 일어나고 overnight work가 일어나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까지 뭐 오후까지 일을 하고 저녁에는 밥을 먹고 집에서 쉬고 그리고 밤에는 잠을 자고 이러한 수면의 패턴도 있고 자기가 일하는 패턴이 있어야 하는 24시간의 그 리듬이 바이오 리듬이 관련된 내용인 거야. 그럼 그거와 관련된 거 몇 번이겠어? A에 관련된 거겠지. B, C, D는요. 수면의 단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REM sleep, NREM sleep. 자, sleep spindles는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 거야? NREM sleep에 관련된 수면 단계에 해당하는 현상인 거예요. 신경 활동이 되게 빠르게 리드미컬하게 활동되는 거. 그래서 number 4, Joe에 관련된 거는요. circadian rhythm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number 5. A researcher who is trying to determine how socio-cultural changes might be correlated with the incidence of a bipolar disorder would be most interested in which of the following. 자,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뭐야? socio-cultural changes에 관련된 거다. 뭐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correlated with the incidence of a bipolar disorder. 자, 그럼 우리가 socio-cultural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겠지. 그치? A 볼게요. The brain changes in person with bipolar disorders as measured by a PET scan. 이거는 그냥 brain changes에만 관련된 내용이네. B. The association between rates of poverty and cases of bipolar disorder. 이거 socio-cultural에 관련된 내용이 좀 담겨져 있어요. 자, C하고 D까지 볼게요. C. Neurotransmitters levels in the patients diagnosed with the bipolar disorders. 이건 그냥 신경계에 관련된 neurotransmitter. D. The number of close biological relatives who also suffer from the bipolar disorders. 이것도 사실 socio-cultural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socio-cultural과 correlate with the incidence of a bipolar disorder과 관련 있는 거는 poverty와 cases of bipolar disorder이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의 B이다. 자, number 6. Zena cocked her head to the side immediately when she heard the fire truck's siren. Turning her head enabled each ear to detect a slightly different intensity of a sound, thereby enabling her to determine the sirens. 자, 여기서 해당하는 주인공은요. 지금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머리의 방향이 움직입니다. 소리가 들리는 곳의 위치를 찾고 있는 거야, 장소를. 그 부분에 관련된 거는 뭐겠어? C, location이겠죠. Number 7. How many phonemes are in the word charity? 자, charity phoneme입니다. phoneme이라는 definition의 키포인트를 먼저 알아야겠지. 그게 뭐야? 의미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ch, et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나누면 몇 개다? 4이 되겠다. 그래서 number 7의 answer은 A가 되겠습니다. 자, number 8. People diagnosed with obsessive compulsion disorder experience compulsions. Which of the following is a compulsion? 자,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는 뭐야? 강박사고, 그치? 내가 원치 않는 생각을 계속 repeat 하는 거. 그리고 행동으로도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에 관련된 장애야. 근데 그 중에서도요, compulsion, 강박적인 행동,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거를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지. 자, 그럼 A부터 볼게요. Eric frequently worries that there may be germs on his hands. 이거는 뭐야? worries, 생각이야. 그치?
B. Brianna has an ongoing fear that she might have left the oven on at home. 이거 강박에 관련된 행동입니까? Repeated behavior 아니죠. C. Stefan often feels great anxiety if things are not in exact order in his room. 이것도 repeated behavior 아니고. D 볼게요. Tarek flips the light switch 7 times every evening when he gets home.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어떻게? 7 times every evening. 항상 매일 7번씩이나 이러한 강박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number 8은 D가 정답이다. 자, number 9 볼게요. Dollar's family has a pet dog. When Dollar sees a cat for the first time, she points and says dog. Dollar is demonstrat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캣을 봐도 dog라고 하고 dog은 dog라고 하고 네 발이 달리는 것들은 다 dog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네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요. Dollar is demonstrating 뭘 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A부터 볼게. Accommodation은 뭐야?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스키마를요. 새로운 정보로 들었을 때 그거에 맞게 수정하고 변환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지금 만약에 캣을 봤으면 도그라는 것과 캣이라는 게 새로운 정보인 거잖아. 그럼 그 새로운 정보에 맞게 네 발이 달린 거는 강아지다라는 이 스키마가 변환을 해야 돼. 근데 그러지를 않고 있어. fixation은 한 가지 방식에 고착되는 거야. fixed 되어 있는 거야. assimilation은 새로운 정보가요. 기존 스키마에 통합되는 과정이야. 자, 새로운 정보 캣이라고 했어. 그 캣을 내가 가지고 있던 네 발이 달린 동물 그 부분에 있어서 통합하는 거잖아. 그러면 정답은 number 9은 C가 되기는 하겠네요. 자, 근데 뒤까지 볼게요. Dual processing. 자, dual processing은 우리가 정보를 처리하는 이중적인 방식인 겁니다. 근데 요거와는 상관이 없죠. So number 9 answer is C가 되겠다. Number 10, Persephone wants to borrow her friend's car for the weekend. She starts by asking her friend if she can borrow the car for an entire month. Her friend declines, stating it would be too long. Persephone then follows up by asking if she can borrow the car for just the weekend. In this scenario, Persephone's initial request for borrowing the car for a month is an example of which persuasion technique? 자, 그리고 우리가 설득하는 방식에 관련된 기술적인 테크닉을 우리가 알아봐야 돼. 자, 얘들아, 이어서 우리 이제 number 51에서 75 question까지 한번 커버해 보도록 할게. 자, number 51 보겠습니다. Parkinson's disease is most closely associated with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키포인트 파킨슨 하면은 뭘 생각해야 돼? 도파민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도파민의 레벨이요 decrease 되어 있기 때문에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파킨슨 병이 걸린다. So number 51은 A인데요. 아세틸콜린은 알츠하이머 디시즈인 거고 마일린시트 같은 경우는요. 멀티플 세롤리시스라는 그러한 이제 증상의 질병이 있는 거고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synapses 이거는 뭐 증상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파킨슨 디시즈는요. 도파민의 레벨이요 decrease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기는 질병이다. Number 52. Which of the following is a parasympathetic nervous system response? 자, 우리 sympathetic nervous system과 parasympathetic nervous system이 있어. 자, parasympathetic nervous system은 뭐야? Rest and digest 하는 부분인 거잖아. 되게 평화로운 거. 근데 반대로 sympathetic은요. Fight or flight 그 상태잖아. 자, 그럼 우리가 이 rest하고 digest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알맞은 거를 고르면 되겠네요. Pupil dilation, 이건 sympathetic nervous system. Inhibition of bladder contraction, that's a sympathetic nervous system. Increase digestion, yes, parasympathetic nervous system의 response죠. Increase adrenaline secretion, 이거는 sympathetic nervous system. 그래서 number 52는요, increase digestion이 맞는 정답이다. Number 53, being able to perform a task so well that the performance becomes automatic is most likely a result of. 자, 우리가 반복되는 학습을 계속 주구장창 하면요. 나중에는 시간도 엄청 빠르고 진짜 보지 않고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야. automatically 우리가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거 계속 overlearning 하면 됩니다. 즉, 사이콜로지 앤 테스트도요. 계속 문제를 풀다 보면요. 바로바로 눈에 보이는 경향, 이 부분이 바로 overlearning이다. Number 54. Most intelligent tests are normed such that the mean score is 100 and the standard deviation is 15. Therefore, the discovery of the Flynn effect leads one to conclude that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개념 시간에도 다뤘던 내용이에요. Most intelligent test는요, 우리의 평균값 mean score를요, 100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standard deviation은 15으로 설정한다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어. 근데요, 이게요, 10년이 지나든 뭐 50년이 지났을 때요, 똑같은 현상이 이 norm을 지키나? 아니지. 지금 우리 Flynn effect가 나왔어. Flynn effect는 뭐야? Over time, 시간이 지날 때마다 혹은 세대가 변함에 따라서 IQ를 측정하는 기준점도 달라져야 되는 부분인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고려해서 변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 A부터 볼게요. IQ test should be renormed at periodic intervals. 이거 맞는 내용이네. periodic intervals, 시간의 세대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norm에 관련돼서 mean square과 standard deviation을 다시 rearrange해서 측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B. Members of a minor graded groups may not be accurately assessed by IQ test. 이건 말이 안 되고. C. The relatively high reliability coefficient for IQ test may not be accurate. 아니죠. D. IQ scores tend not to change over the course of the person's life.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일단은 키포인트는 Flynn effect definition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텔리전스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statistical한 데이터세트, standard deviation과 mean square이 어떠한 영향을 가하느냐, 그 부분을 보고 골랐어야 되는 정답이다. 바로 A가 정답이다. Number 55. Lewis Terman's study of a gifted children indicated that. 자, Lewis Terman psychologist는요, gifted children에 관련해서 이제 영재 교육의 틀을 제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IQ 중에 뭐 130 이상이 되는 아이들만 데리고 연구를 해본 경험들이 많습니다. 자, 이 재능 있는 gifted children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얘네들이 성인이 됐을 때요, 정서적인 면도 굉장히 탑이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찾으면 되겠죠. A부터 볼게요. They often experience psychological problems as adults. 되게 극소수예요. 모든 아이들은 그러지는 않았어요. B. They frequently have a difficulty interacting with peers. 이것도 극소수예요. 천재, gifted children 중에 뭔가 소셜이블이 좀 덜 발달된 친구들도 있긴 해. 근데 그러지는 않는 경우도 많다는 거. C. They generally demonstrate above average emotional stability and social satisfaction in adulthood. 네, 루이스 터먼이요, gifted children 아이들을 데리고 연구한 결과 얘네들이 adults가 됐을 때요, above average emotional stability를 가지고 있었고요, social satisfaction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C가 맞다. Number 56. Ahmed is allergic to dogs. While in the toy store, he sees a stuffed toy dog and has an allergic reaction. Ahmed's reaction to the toy best demonstrates the process of. 자, 아멧이라는 저 친구가요, 강아지한테 알러지의 반응이 있는데요. 진짜 강아지가 아닌 그냥 토이 장난감의 강아지를 보더라도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유사한 자극에도 똑같이 반응이 일어나는 걸 뭐라고 해? generalization이라고 하지. 특정 자극뿐만이 아니라 그 특정 자극과 비슷한 유사한 자극에도 반응이 일어나는 거 generalization입니다. Spontaneous recovery는 뭐예요? 자극이 잠깐 사라졌다 다시 회복하는 거, recovering 하는 거. Latent learning은 잠재적인 학습인 거예요. 지금 당장은 어떤 게 없고 나중에 보상이 주어지고 난 후에 그 학습의 발달이 확 하고 튀어오르는 거. Shaping은 단계별로 보상을 주어서 행동이 강화시켜지는 거고. 그래서 number 56의 대답은 generalization이다. Number 57. Jeff lives in the United States and he recently flew to Spain. Even after sleeping for several hours on the flight, he still felt lethargic for a few days. If Jeff has not caught an illness, which of the following is the most likely explanation for his physical response? 아이고, 자, 이런 경우가 우리 친구들도 겪어본 적이 있을 거야, 그치? jetlag의 이 영향으로 인해서 엄청 시차 적응을 해야 되는 상황 있잖아. 자, 미국에서 한국을 돌아가거나 한국에서 미국을 할 때 시차 적응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몸은요, 그게 바로 원큐에 되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걸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어떠한 illness를 커링한 건 아닌데요. 어떤 physical response가 일어나냐 이런 거예요. 당연히 바이오 리듬에 관련된 거지. 자는 시간에 자야 되는데 깨어 있어야 되는 거고, 깨어 있어야 되는 시간에 자고 있는 거고, 완전히 그 생체적인 리듬이 바뀐 거잖아.
A가 바로 나와있네요. His circadian rhythm has been disrupted. 그치? 근데 이게 좀 적응하고 나면 다시 또 그 시차에 맞게, 그 나라에 맞게 변하게 되죠. 그래서 A가 정답이다. Number 58. Dr. Jones is conducting a research to determine if IQ changes with age. The research design includes three groups of participants. Group 1 consists of 10 years old, Group 2 of 15 years old, and Group 3 of 25 years old. Dr. Jones gives an IQ test to all three groups to determine the average IQ of each group. The design of the research is 자, 지금 연구하는 집단이 세 집단으로 group 1, 2, 3로 나눠져 있는데요. 나이대, age 그룹이 어때요? 다양해요. 다양한 연령대를요. 한 시점에서 비교하는 연구 방식이 뭐야? 크로스 섹셔널이죠. 이거 잘 봐야 돼. 대충 보면 너네들이 B로 고를 수도 있다. 근데 B는요. 크로스 세퀀셜이야. 크로스 세퀀셜은요. 롱지튜디널이라는 리서치 방식과 크로스 섹셔널의 방식을요. 합한 거야. 컴바인한 게 크로스 세퀀셜이다. 근데 우리는 지금 다양한 연령대만 가지고 우리가 한 시점에서 비교하는 거니까 크로스 섹셔널이 제일 적합한 answer이죠. So number 58은 C가 정답이다. Number 59. The self-actualizing tendency is most associated with which of the following personality perspectives? 얘들아, self-actualization 하면 누굴 생각해야 돼? 마슬로우의 hierarchy of needs, 인간의 어떤 욕구를 피라미드로 그려서 본 거. 맨 밑바닥이 physiological, 생리적인 욕구였고 맨 위에가 self-actualization이었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부분. 자, 그거에 대한 내용에 마슬로우는 어떤 심리학자였어? 휴머니스틱에 관련된 심리학자였잖아. 그치? Hierarchy of Needs. 그럼 number 59은 D가 정답이지. 즉, self-actualization의 키 컨셉이 뭐고 그 키 컨셉을 만들어낸 사람 심리학자 psychologist가 누구고 그 psychologist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스터디를 했는지 휴머니스틱에 초점을 맞췄지. 이런 식으로 연관해서 문제를 봐야 한다. Number 60. Which of the following is true of how the human eyes detects the color red? 자, 우리 로젠콘이 있습니다. 로젠콘 셀에서요. 컬러에 관련된 컬러 비전은요. 누가 하니? 콘밖에 못해요. 로즈는 뭐야? 빛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 빛에 굉장히 약해요. 어둠 속에서 빛의 강도와 어둠에 굉장히 초점을 맞춘 게 rose입니다. 그럼 color red는 only cone만 하겠죠? 이거 쉽네요. A, it relies on the only cones가 맞겠죠. road 아니고